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일 저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오늘 보니까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데, 서울시장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에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서울시에는 서로 안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전 후보가 아마 송영길 전 대표 쪽을 자꾸 부추겨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5.3%포인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을 이겼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는 정말 후끈 달아올라서 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 이 두 사람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선 주자급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경기도가 미니 대선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건데, 그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러면 경기도의 여론은 대략 어떨까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뿐만 아니고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그리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요, 뭐 전국적 인물은 아니지만 수원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수원이 얼마나 큰 데입니까? 그래서 지방에서의 경쟁력은 만만치가 않다, 이러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를 포함해서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함진규 전 의원, 이렇게가 경합을 벌이고 있고, 김영환 전 장관이 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최근 충청북도지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 선언장에 어저께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재명 전 후보가, 이재명 고문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지지하고 있다 하는 걸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는 중앙무대에서 두 번의 대선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지도는 확실히 높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본인의 장점과 유승민 전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가장 중심에 있었던 제 생각은 저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중 해왔던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어떻게 하면 추진할지, 거기에 집중하다가 아주 어렵지 않게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정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글쎄 국민통합하고 정치개혁하고 본인의 경기도지사 출마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4차원적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를 겨냥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지만 저처럼 직접 경제를 35년 경영을 해보고 나라 살림을 해본 그것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옆에서 훈수 두는 입장을 많이 했었던 분이다.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 연고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경기도에 세금 1원도 안 내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승민 전 대표는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호남을 제외하고 경기도는 가장 크게 진 지역이라 험지이다. 그 다음에 연고가 없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토박이 출신이나 대대로 살아온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돼야 한다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거나 연고가 없어서, 연고가 있어서 한국 축구를 4강으로 만들 게 아니지 않나. 경기도민들은 자기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히딩크 같은 사람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겨냥해서는 평생 경제관료를 지내셨던 분이다. 저는 경제를 공부하고 정치에 와서 경제를 쭉 봐왔던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는가? 결국 경제와 부동산, 일자리 문제였는데, 이 정책 실패 문제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김동연 전 부총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동연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고요. 소득주도 성장, 뭐 본인은 반대했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소득주도 성장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이런 공방을 주고받는 것이 뭐 다 그럭저럭 일리는 있습니다. 뭐 경기도라는 데가 뭐 크게 연고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권자들이 서울에 와서 살거나 아니면 경기도에 와서 살거나, 그래서 같이 수도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곳이 경기도다, 또 이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집값이 그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아무래도 싸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젊은 사람이 많다. 젊은 직장인들이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일반론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전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3월 9일 대선에서 경기도에서 표를 많이 얻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P&R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3월 28일과 29일에 조사했더군요. 이걸 보니까 경기도지사에 대한 적합도, 유승민 22.4, 김동연 13.0, 염태영 12.1, 강용석 9.7, 안민석 9.2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나머지 사람들 조금하게 있습니다. 없음이 11.4, 무응답이 10.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민주당, 국민의힘 전체 후보자들을 쭉 불러주고서 조사를 했던, 거기서 물론 유승민 전 대표가 22.4로 김동연 전 부총리가 13.0이니까 상당 오차 범위 밖에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염태영, 안민석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범보수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주자들 가운데는 어떠냐?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유승민 31.4, 강용석 11.4, 김영환 7.9, 심재철 7.0 이런데 여기에 없음이 34.5입니다. 없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근데 이 중에서 김영환 그 전 의원의 경우에는 충북지사로 갔다고 했죠. 근데 하여튼 그거 빼고 그리고 없음이 34.5 이렇게 되면 현재 뭐 주자로 떠오른 사람들의 야권 지지층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민주당 계열, 범진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 계열의 지지도는 어떠냐? 김동연 23.1, 염태영 14.8, 안민석 11.6, 그리고 여기에도 없음이 3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우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거는 뭐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이거든요. 하기 직전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해놓은 건데, 첫 번째, 완전히 인지도 중심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아느냐.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를 따지면 지지율 조사가 아니다. 인지도 조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여론조사 결과나 뭐 그다음에 당내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보건대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 그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법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인 심재철, 함진규 뭐 이런 사람들은 그 경기도 내에 뭐 연고가 물론 확실하게 있죠. 그리고 거기서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지난 총선 때 낙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선이라는 건 자기 지역구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만큼.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에 문제가 오히려 있다는 판단이 당원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유승민 전 대표에 비해서는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전 대표가 경기도에 연고는 없지만 경기도가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승민 전 대표가 될 가능성 꽤 높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 꽤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계열은 김동연 전 부총리, 물론 경기도에 연고라는 건 정치적 연고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없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그러니까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출마 선언장에 갔다라는 걸 보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김동연 후보를 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김동연 후보 또한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을 제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예를 들어서 안민석 의원 같으면 뭐 이재명 고문과 15년 친구라고 하고요. 조정식 의원 같으면 이재명 캠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핵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재명 고문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본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동연, 유승민의 빅매치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무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이든 뭐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그거는 아직까지 김동연이나 유승민이나 경기도에 있는 그 당원들하고의 일체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조사는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이 김동연 씨가 과연 나올까?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은 또 유승민이 정말 나오기로 결심을 할까? 뭐 이런 아리송한 가운데 여론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인지도 내지는 그리고 일체도는 낮다. 그러니까 우리 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 사람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 관한 당원들의 일체도. 그러니까 일종의 동질감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지도 정도로 평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된다. 이제 경선이 다 끝나고 유승민과 김동연 간의 이제 빅매치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야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일단 지역구도별로 본다면 그렇다면 김동연 후보는 충청북도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대구가 고향이고요. 그러면 영남 지역 유권자, 영남 출신들이 대략 그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호남 출신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본다면 충청도 출신들은 충청도 출신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지역구도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반면에 연령별, 세대별 이걸 보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이 30, 40대에서 제법 높은 지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그 후보들 중에서 젊은 층의 지지가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또 국민의힘 출마자들 중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갖는 상대적인 강점 이런 것들이 젊은 층에 있다는 거죠. 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선거전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빅매치가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여론조사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 두 빅매치를 보면 이 게임을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미니 대선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얼마 전까지 대선에서는 이재명 전 후보가 5.3%포인트 윤석열 당선인을 앞섰지만 또 이 어떤 정치에서 뭐 거물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체급으로 보면 일단 유승민 전 대표가 김동연 전 부총리에 비해서는 프로에 가까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는 뭐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뭐 정치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이고 유승민 전 대표는 정치에 관한 한 뭐 또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유승민 전 대표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 각 축전을 우리가 뭐 누구의 승리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빅매치, 미니 대선이 될 것만은 틀림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까지는 유승민 전 대표의 인지도가 상당히 앞서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전개가 된다면 아마 경기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참고로 이제 여러 군데에서 뭐 윤석열 당선인의 뭐 초기 새 정부 초기에 뭐 국정 운영의 그 어떤 전체적인 기조를 좌우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총선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으니까. 지방선거는 뭐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아마 동서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권은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고 동쪽은 서쪽은 대부분 민주당이 가져가는데 민주당이 가져갈 곳은 광주 전남북하고 그다음에 세종시 정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정도가 아닐까.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경기도를 빼앗아 온다면 그렇다면 지방정부도 거의 석권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 미니 대선 물론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경기도까지 차지하면 중앙에 이어서 지방정부도 이제 정권 교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은 충분하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경기도가 빼앗길 수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일종의 경기도만 놓고 보면 이재명 고문에 대한 서력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마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유승민 전 대표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당에서도 하지 않을까. 또 뭐 이준석 대표 본인이 원래 유승민계였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점이 아마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를 다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선거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